자, 우리가 예전에 전치사 공부할 때 영어의 전치사와 그나마 유사한 것은 국어의 조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전치사와 조사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이 전치사와 조사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공통점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요. 이 둘 다, 전치사와 조사 둘 다 명사에 의존적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자, 공원에서라면 몰라도 조사인에서 혼자 문장에 나타나지는 않죠. 나타난다면 이상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인더파크라면 몰라도 이 전치사인 인이 혼자 문장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칠판에 문장 보시면요, in the hospital이네요. 자, in 플러스 명사,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부사네요. 그러면 부사 앞에 있는 비동사의 뜻은 뭐죠? 비동사의 뜻은 있다와 있다가 있는데 부사 앞에 있는 비동사는 있다죠. 있다. 그래서 그는 있다 병원에 라는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이렇게 he is in 이라고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당연히 틀린 문장이 될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속으신 분들 조금 있으시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속이려고 유도했어요. 유도. 자, 왜 그런 거냐면요, 이 in이 전치사로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건데, 여러분들께서 in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는 전치사로서 뭐뭐 안에로서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사로서 그냥 안에라고도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이 이는 바로 전치사와 부사를 겸하는 단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자, 이 전치사로서의 이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부사가 되어서 동사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냐? 병원에 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반면에 자, 이 부사로서의 이는요, 부사로서의 이는 문장에 혼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기 혼자서 동사를 꾸밀 수도 있게 돼요. 자, 어떤 식이냐면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냐?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문장을 보면 되겠네요.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냐?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해보아도 그는 안에 있다라는 말이 그렇게 이상할 거는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해를 하시다 보면요, in 뒤에 명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in 다음에 in의 뒤에 명사가 있다면 전치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in 다음에 명사가 없다면 부사로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고 이렇게 문법적인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해인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in 다음에 명사가 있다면 in과 명사를 함께 해석하고, in이 혼자 있다면 in만 혼자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전치사라고 알고 있던 어휘들, 선생님이 전치사라고 소개해드렸던 어휘들 중에는요, 이 in처럼, 자, 전치사와 부사를 겸하는 어휘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전치사로서만 쓰이는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전치사로만 쓰이는 어휘들이 있다면 이 전치사들 뒤에는 당연히 항상 명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전치사와 부사를 겸하는 어휘들도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어휘들이 동사와 만나서 동사 수거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동사 수거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원리까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전치사들 이 중에서 몇몇은 우리가 이따금씩 부사라고 불러줘야 할 때도 있겠지요. 자, 그리고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들과 동사가 만나서 동사 수거가 형성될 때에는, 자,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죠. 이른바 자전, 자부, 타전, 타부의 네 가지 그런 조합이 가능하게 될 텐데, 이 각각에 대해서 형성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자동사와 부사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동사는 전부 자동사이고 또 in이나 out 등을 보시게 될 텐데 다 부사인 거예요, 지금은. 자, 우선 하나 get in 갖고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자동사인 get은요, 가다 또는 닿다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사인은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사는 동사를 꾸미죠. 동사를 꾸민다는 것은 부사 자신의 의미가 뜻이 이 동사에 잘 더해진다는 얘기인데 뭐 가다, 아내 가다 또는 뭐 아내 닿다 잘 더해지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게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동사 수거가 형성이 될 때에는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범하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믹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믹서기에다가 뭐 당근과 뭐 할까요? 사과를 함께 넣고 갈았어요. 그러면 윙 돌면서 믹싱이 되겠죠. 믹싱.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믹서기에다가 get과 in을 함께 넣고 돌렸어요. 그럼 윙하고 돌면서 이 가다와 아내가 서로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t의 의미와 in의 의미가 믹싱되어서 보다 좀 강화되고 발전된 새로운 뜻을 내놓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안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탈 것을 두고 얘기를 한다 치면은 안으로 간다는 것이 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건물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요. 안으로 간다는 것은 들어가다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요. 이 get인이라는 이 표현을 동사 수거로서 타다 또는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뜻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원리가 뭐냐면요. 이 가다의 의미와 이 각각이 가진 의미가 서로 만나서 믹싱되어서 보다 강화되고 발전된 새로운 뜻을 내놓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수거 형성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got ou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get out의 과거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둘이 반대말이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이 get ou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밖으로 그리고 가다라는 얘기니까 나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자, 그럼 또 재미난 표현인데 이 브레이크의 과거형 브로크인데 자, 이 브로크 아웃은 브레이크 아웃의 과거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자동사 브레이크가 깨지다라는 뜻이 있고 이 아웃은 밖으로라는 뜻이 있잖아요. 둘이 만나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냐면은 어떤 조용했던 분위기가 깨지고 잠재되어 있던 무언가가 밖으로 깨지고 밖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식으로 믹싱이 되어가지고 이 브레이크 아웃은요 특히나 이 전쟁이나 브레이크 아웃은 뭐 전쟁이나 질병 따위가 브레이크아웃, 발생하다, 발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세계 2차 대전은 발생했다, 발발했다. 유럽에서 뭐 1939년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이 유사한 스펠링이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 끝에 이 붙은 이 단어의 발음은 breathe예요. breathe. 그리고 이가 안 붙은 단어는 breath인데 이 breath는 숨이라는 명사고요. 품사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breath는 품사가 명사예요. 그다음에 이 breathe가 바로 동사인데 자동사로서 숨쉬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이 안으로라는 부사하고 만나가지고 안으로와 숨쉬다가 만나서 어떠한 발전된 뜻을 내놓았을까요? 안으로 숨쉬는 거니까 들이쉬다가 되겠죠. 들이쉬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breathe out은 어떠한 뜻을 내놓았을까요? 뭐 밖으로 숨쉬는 거니까 내쉬다가 되겠네요. 내쉬다. 자, 그래서 들이쉬세요. 깊게. 그 다음에 홀드는 뭐 참으세요. 잡으세요. 이런 얘기인데 당신의 숨을 참으세요. 그 다음으로 자, 그리고 나서 천천히 내쉬세요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 되는 거겠네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동사가 부사와 만나서 이 자부 원리의 수거를 형성하게 될 때에는 이 동사의 뜻과 부사의 뜻이 서로 만나서 믹싱되어서 보다 발전되고 강화된 그러한 새로운 뜻을 내어놓는다. 이것이 바로 형성 원리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으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들 때 동사를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동사는 한 번만 사용해야 하죠. 굳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자, 여러분들 문장에 다자로 끝나는 말이 2번 이상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은 명사는 문장에 몇 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명사는요 마음먹기에 따라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자동사는 일단 주어로서 명사를 한번 동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타동사는 명사를 주어로서 한번
목적으로서 한번 동반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최대 2번인데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여러 번 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전명의 형태로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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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 이런 형태라면 이 명사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자동사와 타동사 공부할 때 경찰관이 붙잡았다 도둑을 한 다음에 시민들과 공원에서 일요일에 이런 식으로 명사를 여러 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 동사가 전치사와 수거를 형성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동사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동사 뒤에 명사를 붙잡고 있을 수가 있죠. 붙잡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동사 뒤에는 명사가 곧바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 자동사가 전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명사 하나만 데리고 나와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번 문장 속에서 확인을 본다면 이 think의 과거형인 think는요, 졌다라는 뜻인데 이 졌다가 아무리 수평선이라는 명사와 함께하고 싶어도 이 명사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think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 호리진 좀 데리고 나와줘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beyond란 전치사가 호리진을 데리고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뭐 자동사는 명사를 곧바로 동반할 수 없어서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명사를 동반해야 돼 라는 이런 뭐 이론적인 얘기도 하지 않더라도 해석만 해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졌다라는 말이 수평선이라는 말과 곧바로 함께 하기엔 좀 어려워요. 해가 졌다 수평선 이상하잖아요. 이때 너머로 라는 뜻의 전치사가 싹 들어가주면 졌다 수평선 너머로 이렇게 되면서 해석이 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 sit이라는 것도 자동사라서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동사 뒤에 곧바로 명사와 그녀라는 명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이 전치사에게 부탁해서 명사를 데리고 나와달라고 한 것인데 이때에도 해석을 해보면 나는 앉을 것이다 그녀, 나는 앉을 것이다 그녀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이거보다는 나는 앉을 것이다 그녀 옆에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자동사가 이 전치사를 통해서 명사와 동반하는 모습을 지금 살펴본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전도 자전 나름이지 우리가 이 think beyond나 cp side까지 자전 원리의 수거다라고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 지다, 뭐 해가 지다에 지다 뜻의 동사가 필요해서 think를 사용했는데 그 뒤에는 명사가 곧바로 나오는 것이 어색해서 명사 너머로 라는 말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beyond 명사라고 우리가 한 거잖아요. 뭐 다시 말하면 지다 뜻의 동사가 필요해서 그냥 think를 쓴 거고 너머로 라는 말이 필요해서 그냥 beyond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앉다라는 말이 필요해서 sit을 사용한 거고 또 옆에라는 그런 뜻의 전치사가 필요해서 우리가 그냥 이 beside를 사용하는 것 뿐이니까 그냥 필요할 때마다 따로 떠올려도 상관이 없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think beyond나 beside 정도까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 자전 원리의 수거다라고 암기할 필요는 없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listen to 정도는 수거로서 암기할 필요가 있다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 전치사 to가 불필요해 보여서 자칫 영작을 할 때 빠뜨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listen to는 암기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이미 있었고 그때 소개해드렸던 listen to, look at, left and wait for와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를 더 뭐 2개를 더 알려드린다면요. 이 rely on하고 depend on하고 거의 같은 뭐 수거라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신뢰하다 또는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우리가 무엇에 의존하다라는 해석을 할 때에는 이 에라는 뜻의 on이 필요한 듯도 보이지만은 무엇을 신뢰하다라고 해석을 할 때에는 자칫 이 on이 필요 없다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도 on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빠뜨리기 쉬움으로 rely on, depend on을 묶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겠죠. 자, 잠깐 예문을 먼저 보면요. 그녀는 depended on, 신뢰했다. 그 사기꾼의 말을 이 스윈들러가 사기꾼이거든요. 자, 이런 예문을 한번 해석을 해 보았고 자, 그 다음으로 자, 여러분들 근데요 요거 하나 좀 깊은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전문가들 학자들은요 이 listen to나 뭐 look at 이런 따위는요 수거로 안 쳐줍니다. 왜냐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이러한 것을 자 이건 당연히 암기할 필요가 없고 think beyond나 cp side는 당연히 암기할 필요가 없고 listen to나 look at 뭐 이런 따위는 한번 암기해 보세요 수고로서 암기해 보세요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동사 묶어서 암기해 놓으세요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께 암기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잘 보면은요, 우리 생각에만 불필요해 보일 뿐이지 미국 사람들에겐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 미국 사람들은요, listen이라는 동사 다음에 곧바로 my story를 얘기하는 것은 어색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listen이라는 것이 뭐 귀를 기울이다 정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엇에 귀를 기울이다 이런 식으로 무엇 귀를 기울이다, 다시 무엇 귀를 기울이다 이것은 이상하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to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뭐 듣다라는 동사가 필요해서 listen을 떠올렸는데 이 뒤에 무엇에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애가 필요해서 그냥 to를 떠올린 것 뿐이니까, 마치 이때 뭐 지다가 필요해서 think, 그 다음에 무엇 너머로 라는 게 필요해서 beyond를 고른 것처럼 듣다가 필요해서 listen, 그러니까 뭐 귀를 기울이다가 필요해서 listen, 무엇에가 필요하니까 to를 그냥 고른 거라서 사실 이 뭐 전문가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뭐 또 우리 루켓 같은 경우도 이때 at이 향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보다라고 할 때 뭐 향해 보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 at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at을 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전문가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수고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수고로서 암기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동사 look, 원래는 보다 뜻을 가지고 있는 자동사 look이요, 이 명사를 데리고 와줘 라고 전치사한테 부탁할 때 이 at한테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이 at 명사 형태로 전치사 at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after에게 부탁할 때도 있고 for한테도 부탁할 수가 있고 into에게도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after나 for나 into가 명사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이 같은 동사지만 이 만나는 전치사에 따라서 이 수거의 의미가 좀 달라지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수거로서 암기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셋 중에 일단 다음 예문에서 보게 될 look into를 한번 암기해 보면 조사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탐정은 디텍티브, 탐정은 looked into, 뭐 조사했다. 이 cause는 원인이에요. 그 살인 사건의 원인을 조사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암기하고 넘어가죠. 우리 자동사가 전치사와 만나서 수거를 형성하는 원리는, 자, 전치사에게 전치사야 명사 하나만 데려다줘 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라고 암기하고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타동사 플러스 부사, 타부 원리의 이 수거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타부는요, 자부하고 이 수거 형성의 원리가 같아요. 이 타동사의 뜻과 부사의 뜻이 서로 믹싱되어서 뭐 보다 강화되고 발전된 새로운 뜻을 내놓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로 put on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 put이, 타동사 put이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무엇을 놓다라는 뜻이겠죠. 타동사이므로, 자, 부사 on, 위의 뜻의 부사 on과 만나서 서로의 의미가 믹싱되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위에 놓다라는 이러한 말을 사람의 머리를 두고 하는 거라면요, 사람 머리 위에다가 무언가를 놓다라는 이 행위는 쓰는 행위죠. 쓰다. 그리고 또 사람 몸을 두고 하는 얘기라면 사람 몸 위에다가 무언가를 놓는 것은 이제 입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의 발을 두고 하는 얘기라면 이제 사람 발 위에다가 무엇을 놓다라는 식의 얘기가 된다면 그것은 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이 put on이라는 이 타부 원리의 동사 수거를, 자, 여러분들 칠판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다 또는 쓰다 또는 신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다른 것들도 몇 개 소개해 드린다면, 자, 여러분들 턴 먼저 보세요. 턴. 이 턴이라는 거는 돌리다 라는 뜻의 타동사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선생님하고 이 연배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전자제품 중에 요새는 거의 다 원터치라서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고 하는데, 우리 옛날 제품들 중에는요, 이렇게 막 돌리다가 보면은 찰칵 소리가 나면서 전자제품이 켜지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턴, 돌리다. 그리고 이 on은 뭐냐면요, 접촉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부사 on이에요. 우리 on은 접촉.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막 돌리다 보니 전자 부품 간에 서로 접촉이 일어나서 전자 제품이
켜지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턴온이 무엇을 켜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이 턴오프는요 반대말인데, 이 돌리다 보니 전자 부품 간에 이 오프는 분리의 오프거든요. 그래서 자, 돌리다 보니 전자 부품 간에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 전자 제품이 꺼지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꺼지는 거. 그래서 이 턴 오프가 무엇을 끄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턴 업이나 턴 다운도 마찬가지인데, 자, 돌리다 보니 뭔가가 자꾸 올라가요. 그게 바로 볼륨을 높이다 라는 뜻의 뭐 동사 수거로 볼 수 있겠고, 반대말의 턴 다운은 막 돌리다 보니까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볼륨을 줄이다 또는 뭐 어떤 때에는 거절하다라는 의미까지 갖는 그런 동사 수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 기부업 보면요, 선생님이 뭐 최근에 책에서 본 거라서 사실 무근은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황당하기도 해요. 이 기부업이 어떻게 해서 이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된 거냐면, 이 기부가 우리 주다잖아요, 주다. 그리고 이 업은 위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하고 맡고 계신 어떤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남을 줘버리고, 남을 주고, 여러분이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남 모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남한테 주고 자기는 손 들었다. 그래서 이 기부업이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되었다고 어떤 책에 나왔는데, 자,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이미 출판돼서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에 쓰여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무근일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 라이트다운 같은 경우는요, 라이트가 쓰다인데 이 뭐 모든 쓰는 동작에는 다 쓰다라고 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라이트다운은요, 여러분들 이걸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쓰면서 아래로 점점 내려가는 이런 거. 자, 쓰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이 라이트다운이라는 수거 속에 들어있기도 해요. 자, 지금까지 타, 부의 원리를 가진 동사 수거 몇 개를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이 타, 부는요, 자, 부와는 달리 이 목적어 동반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켜다, 무엇을 입다, 자, 무엇을 기록하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동반하는 게 가능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타부 원리의 수거는 목적어 동반이 가능한데, 자, 이때 이 타부 원리의 수거에서 목적어의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수능 시험, 토익 시험, 토플 시험, 어느 영어 시험을 막론하고 단골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 turn on이라는 켜다 뜻의 이 타부 원리의 동사 수거를 사용해서 라디오를 켜다 라는, 또는 뭐 라디오를 켜라 라는 뜻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건 아마 이 두 번째 것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켜다 라는 동사 수거를 쓰고 그 뒤에 우리 동사 뒤에 목적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라디오를 써서 아, 라디오를 켜라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으실 텐데, 자, 여러분들 이 목적어가요, 타부 원리의 수거에 이 타동사와 부사의 사이로 그 사이를 가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처럼요. 잘 보시면 턴과 온의 사이에 라디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색하거나 틀린 문장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문장인데요. 어찌 보면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자, 여러분 타부의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타동사와 부사 중에서 둘이 뭐 의미가 믹싱되어 있긴 하지만 둘 중에서 이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는, 이 명사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 힘이 바로 타동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뭐 타동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타동사의 바로 뒤로 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타부 원리의 수거라면 목적어가 이 동사 수거의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동사 수거의 사이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엑서사이즈 3번의 1, 2번 문장처럼 라이트 다운이라는 수거에 사이로 헐 폰 넘버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턴온의 뒤로 이렇게 뭐 그 히터가 이 뒤로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또 이보다 더 중요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이 목적어가 명사일 때는 둘 다 돼요. 이렇게 사이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가능한데, 이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요, 대명사 뭐 it이나 뭐 them 그런 것들일 때에는요, 이 타부의 사이에만 존재해야지 이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이건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암기를 꼭 해놔야 되는 것인데, 이 타부 잘 들어보세요. 타부 원리의 수거에서 목적어가 대명사라면요, 반드시 타부의 사이에만 있어야지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 좀 해 놓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 자, 뭐 여러분들 군대 얘기 싫어하시죠? 군대 얘기 싫어하실 텐데,
선생님이 주한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서 군복무를 했는데 이 미군 부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군의 어떤 규율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미군 부대에서는 어떤 규율이 있냐면 이 군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실외에서는 모자를 반드시 써야 하고 이 실내에서는 모자를 반드시 벗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병 때 이러한 습관이 잘 몸에 익지 않았을 때 언제가 또 제일 해이해지냐면 밥 먹은 직후가 제일 해이해지는데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자를 벗고 밥을 먹고 나서 밥 잘 먹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한 손에 모자를 쥐고 식당 밖으로 딱 나왔을 때 나옴과 동시에 모자를 써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게 되는 수가 많았어요. 신병 때는 습관이 안 돼서. 그렇게 되면 뭐 여지없이 저쪽 주변에서 뭐 하사관이나 장교들의 어떤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모자 써! 너 모자 써!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너의 모자를 써라!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영작하면 좋을까요? 너의 모자를 써라! 우리 쓰다라는 수고로 방금 put on을 공부를 했는데 이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영작하시면 정말 선생님 섭섭합니다. your head put on, your head put on 이런 식으로 한국말 어순하고 똑같이 써놓으시면 선생님 정말 섭섭하고 자 기본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 put on your head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put on your head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보다 더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표현이 이 사이에 your head을 놓아서 put your head on 이라고 말을 훨씬 많이 해요. 그리고 만약에 또 그냥 간편하게 야 그거 써!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put it on 까지는 가능한데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put on it 이라고 말을 해선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내용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점점 헷갈려지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 타부 공부하기 전에 자전 공부했는데 뭐 depend on이나 또 우리 뭐 있었나요? look into 있었죠? 잘 보면 자전 원리의 수고도 목적어를 동반했어요. 사기꾼의 말을 신뢰하다라던가 아니면 뭐 살인사건의 원인을 조사하다 이런 식으로 자전 원리의 수고도 목적어를 동반을 했는데 이때의 목적어의 어수는 어떨까요? 자전에서는 이 자전도 마찬가지로 막 사이로 들어가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때도 선생님이 자 이런 목적어의 어순을 따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수거 형성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데요. 자 자전이에요. 자전이라는 얘기는 자동사와 전치사 중에서 이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번에는 자동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치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 원리의 동사 수거에서 목적어는 반드시 이 수거의 바깥에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근본적인 힘이 전치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이에다가 목적어를 쓰려는 그런 시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depend on이나 뭐 turn on이나 뭐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어떻게 자전인지 타부인지 그러면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런 궁금증 생기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하나 어떤 당부 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선생님이 소개해드린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수거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특히나 자전하고 타부만큼은요 수거를 암기하실 때 암기하시다가 이것들은 자전이라는 형성 원리까지 좀 암기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원리에 따라 목적어를 여기에만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고 또 뭐 이런 라이트다운이나 턴온 그 다음에 뭐 푸드온과 같은 수거를 암기하실 때에는 자 이것들은 전부 다 타부다라는 원리까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목적어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는 쓰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실 수 있으니까 원리까지 함께 암기하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령은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요령이 있냐면 자 뭐 자전 아니면 타부란 얘긴데 자전 아니면 타부란 얘긴데 여러분들께서 이 자전 타부면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된 동사 수거잖아요. 이 두 단어 중에 둘 중 하나의 품사만 명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턴온에서 on은 정체불명이에요. 왜냐면 이 on은 전치사와 부사를 겸하기 때문에 on 가지고는 따질 수 없고 이 턴이나 아니면 put 같은 경우 보면 이 put은 무엇을 놓다 그리고 턴은 무엇을 돌리다 뜻의 굉장히 유명한 타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턴온이나 put온 같은 경우에는 금방 여러분들이 턴이나 풋이 타동사인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성 원리가 타부라는 걸 금방 알아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전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보실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나 뭐 look at, look into, look for 이런 것들은 look이 또 영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보다 뜻의 look이 자동사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ook at, look for, look into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자전 원리라는 거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방법도 하나가 있어요. 또 우리 예전에 조금 전에
지금은 페이지가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안 보시겠지만 나중에 수업 자료나 아니면 교재 활용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for라든가 아니면 at이나 into 등은요. 전치사로서만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look for, look at, look into 전부 다 이 전치사니까 look을 몰라도 설사 이 look이 자동사인지 몰라도 이런 for, at과 into가 전치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내실 수 있으니까 이때는 자전이구나 라는 것도 금방 읽어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형성 원리를 알아내어서 이 목적어의 어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provide A with B처럼 동사 A, 전치사 B의 어순을 가진 수거를 몇 개쯤은 암기하고 계시죠? 자, 이번 이 코너에서는 이러한 수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동사 A, 전치사 B의 수거들이 바로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타동사 플러스 전, 타전의 형성 원리를 가진 이런 수거들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의 어떤 품사의 배열을 가진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본다면요. 자, 동사로서 만일 혹시나 비동사나 become이나 sim 정도 선생님이 말하기로 비동사의 친구들 그리고 시중에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고 있는 동사들이 나와 있을 때 그 뒤에 명사가 나와 있다면 이 동사들이 미완성된 빈 공간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이때 명사는 그 빈 공간을 보충해 주죠. 그래서 이때만큼은 이 명사를 우리가 보어라고 불러주면서 뭐 이 형식 문장이 된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세 개 정도의 동사를 제외하고 난다면 동사 뒤에 명사가 있을 때 거의 대체로 자, 우리가 목적어라 말해줄 수 있고 이 동사는 타동사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을 때 또 뭐 이따금씩 이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보단 부사 역할을 해서 이렇게 끊어질 때가 훨씬 더 많겠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동사 뒤에 명사가 뭐 쭈르륵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목적어와 부사를 어떻게 구분하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영어에서 동사 뒤에 있는 여러 개의 명사들 중에서 전치사 안 붙은 명사는 목적어고 전치사 붙은 명사는 부사인 거죠. 자, 좋았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모든 문장들이요. 자, 타전의 어떤 구성 원리를 가진 그런 형성 원리를 가진 그러한 수거가 사용된 문장들이요. 전부 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부사는 문장의 형식 따질 때만큼은 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 빼고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구성을 갖는 삼형식 문장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보게 될 건데 자, 삼형식 문장이라고 다 같은 삼형식 문장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보트는 바이의 과거형 샀다잖아요. 샀다. 책을 샀다. 목적어를 동사하다 라고 해석하니까 책을 샀다. In this bookstore 하면 서점에서, 이 서점에서 라는 부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사는 그다지 중요한 부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동사 바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목적어까지만 말해도 이미 좋은 설명이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어디서 샀는지에 대한 정보는 바이와 꼭 같이 다니는 편은 아니죠. 그냥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정도로 그다지 내용상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부사인데 우리 동사 기부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주었다라고만 말하기보단 거의 대체로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 동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록 부사지만 이 동사와 즐겨서 같이 다니는 그런 정도로 내용상 굉장히 중요한 부사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에서 잠깐 벗어나는 얘기는 한데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습상에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주다 계통, 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런 계통의 동사들의 경우 이 누구에게라는 정보에서 전치사를 떼버리고 자, 우리 이렇게 전명으로 이루어진 부사에서 전치사 떼버리면 우리 전치사 안 붙은 명사니까 이 her friend만 남은 경우에 목적어라 불러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말이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러니까 전치사 떼고 부사였던 것이 전치사 떼고 목적어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옮겨서 사형식 문장이라는 것도 만든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잠깐 복습을 해봤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부사 중에서도
동사와 즐겨서 같이 다니는 굉장히 내용상 중요한 부사가 있다. 동사와 꼭 같이 다니지는 않는 어떤 내용상 안 중요한 부사가 있는가 하면 동사와 즐겨 다니는 내용상 굉장히 중요한 부사가 있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이 타전 원리의 수거는요, 자전 원리의 수거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동사가 전치사와 함께 수거를 형성한 그런 뭐 기본적인 이유는 전치사한테 명사 하나만 데려와줘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자, 이 동사가 전치사한테 명사 하나만 데려와줘 라고 부탁을 한 것인데, 자, 우리가 자전에서도 그랬듯이 무조건 자전이라고 무조건 암기할 필요는 없고 뭔가 좀 외울 만한 이유가 있어야 암기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by in 이런 식으로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별로 내용상 중요하지 않은 부사이기 때문에 이 by가 in 명사와 꼭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by in 이런 식으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이 정도 되면 이 동사는 to 명사와 즐겨서 같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give A to B에서 A를 목적어니까 를이겠죠? A를 B에게 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기 위해서 give A to B 이런 식으로 암기해 두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나 돼야 암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하게 될 타전이라는 이름 아래서 공부하게 될 그런 수거들은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사예요. 중요한 부사라서 이 동사와 전치사를, 타동사와 전치사를 묶어서 암기해 놓는 것이, 즉 뭐 동사 A, 전치사 B 이런 식으로 암기해 놓는 것이 효과가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추려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로 take A for B, mistake A for B라는 수거가 나왔네요. 자, 이때 take는 보다로 해석하시고 mistake는 잘못 보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다 A를 B로, 자, 잘못 보다 A를 B로 라고 해석하시면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for B 부분, B로 부분이 없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A를 보다 또는 뭐 A를 잘못 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좋은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긴 좀 어렵죠. 이때에는 B로 라는 말이 꼭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 걸로 봐서, 자, 이 전치사구는 굉장히 내용상 중요한 부사인 거죠. 그래서 이 타동사와 전치사를 묶어서 수거로서 암기해 놓자라고 선생님이 제안을 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mistake A for B와 관련한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요. 자, 선생님도 어디서 읽은 얘기인데, 어떤 여자분이 뭐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테이블에 소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 테이블을 보니까 소금이 있길래 뭐 지나가는 한 남자한테 말을 걸었죠. Could you pass me the salt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뭐 나에게 소금을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인데, 이제 이 남자가 아니 저 여자 뭐지? 그러면서 뭐 나를 웨이터로 잘못 봤나? 나 웨이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건가 봐요. 그래서 자, 뭐라고 그 남자가 말했냐면 You mistook 이제 mistake의 과거형이에요. You mistook me for a waiter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했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뭐 당신은 나를 웨이터로 잘못 보셨군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 여자가 재치있게 이제 대답을 함으로써 그 남자에게 약간 무안하게 만들었는데, 여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뭐 아니다, I mistook you for a gentleman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되게 재치가 있었죠. 나는 당신을 젠틀맨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 라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 수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revent A from B, 그 다음에 keep A from B 라는 수거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때 선생님이 잠깐 한 말씀 드린다면요,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그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을 때 영어의 목적어는 항상 우리말 을을로 해석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뭐 상황에 따라 을을이 아닌 여러 가지 글자들이 붙어서 해석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이고,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뭐 look at 명사나 listen to 명사에서 봤듯이 왠지 영어의 전치사 본래듯이 살아나기보단 전치사임에도 해석이 오히려 우리말 을을로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이 타전 수거에서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이 A에는 가가 붙어요. 가. 되게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 전치사 from의 뜻이 살아나기보다는 B를이라고 해서 이 from은 을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주어 prevent A from B 그러면 주어는 못하게 한다 A가 B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마찬가지로 주어 keep A from B 그래도 주어는 못하게 한다 A가 B를 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3번 예문을 보시면, 자, 나쁜 날씨는 못하게 했다. 나쁜 날씨는 못하게 했다. them, 그들이 from sailing,
세일링하는 것을. 자, 이때 세일링은요, 이 세일이 항해하다라는 원래 동사였는데 우리가 요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면 그 동작하는 것이라는 뜻의 명사가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세일링은 지금 항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나쁜 날씨는 못하게 했던 그들이 항해하는 것을 이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해석만 알아두실 것이 아니라 자, 이런 별명 같은 것들도 좀 알아놓으면 좋으신데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치사를 뭘 쓰더라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해석을 을룰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 을룰만 가지고는 영어에서 실제 전치사를 뭐 썼는지 찾기가 어렵죠. 그래갖고 이때 왜 from을 썼는지 좀 그 이유까지 알고 있으시면 좋은데 그게 바로 이 별명까지 곁들여서 알아놓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주어가 못하게 했어요. 막았어요. 주어가 못하게 했다, 막았다. 이 목적어를 대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자, 이 목적어가 이 from의 원래 의미가 여러분들 뭐죠? 무엇으로부터죠? 무엇으로부터? 자, 주어가 못하게 했어요. 막았어요. 이 목적어를 대상으로 그렇게 했더니만, 잘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만 그들이 이 항해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해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rom이라는 것이 원래 그 from 다음에 명사로부터라는 의미가 되면서 그 명사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주어가 목적어를 대상으로 막는, 못하게 하는 어떤 액션을 했더니만 그 목적어가 이 세일링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이제 from을 쓴다는 거 알 수 있으실 텐데, 이걸 왜 억제 from이라고 별명을 붙여놨냐면 이제 세일링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 from 이하의 어떤 것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일링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 from 이하의 것이 억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억제의 from이라는 별명을 붙여놓았고, 이때 그 뭐 무엇으로부터라는 느낌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다. 세일링으로부터 그들이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